네, 봅시다. 우리 48까지 숙제였던 것 같죠? 숙제 하시다가 어려웠던 지문이 있으셨을까요? 같이 보게. 아마 어법 문제들 지문이 통상 어려운 편이라서 수월하지 않았을 거예요, 읽기가. 그래요? 40번이요? 40번, 40, 41 이렇게 두 개요. 이렇게 두 개만 보고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40번 먼저 같이 봅시다. 40번. Anchoring bias describes the 그냥 답을 확인하는 게 필요할까요? 그냥 읽어가면서 답 체크 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anchoring bias 얘는 앵커가 뭔 말인지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앵커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배예요. 배 밑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땅바닥에 딱 박는 거 있죠? 그죠? 닷이라고 하는 그 닷이 앵커거든요. 그래서 앵커가 명사로 닷도 되고요. 동사면 닷을 내리다예요. 닷을 내리는 이유는 배를 고정시키기 위함이죠. 쓸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앵커가 동사면요. 고정시키다, 중심을 잡다, 위치를 픽스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anchoring bias라고 하면 뭔가에 고정시키는 그런 편향이 되겠네요. 그럼 고정 편향 정도로 직역을 해봅시다. 그럼 이런 편향이 있는데 어차피 이 단어를 학생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얘가 뭔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anchoring bias라는 애는요. 설명합니다. 묘사한다. cognitive error 인지적인 에러는 보통 우리말로 오류라고 해석하죠. 인지 오류를 의미합니다. 네요. You make 당신이 범하는 오류를 말해요. When you tend to give more weight to information arriving early 그럼 이렇게 할 때요. 당신이 tend to 부정사 동사구로 붙고 네가 더 무게를 줍니다. 어디에요? 정보에 무게를 두어요. 그럼 더 무게를 실는다, 중요하게 여긴다 일 거예요. arriving early. 어떤 정보? 당신에게 조금 더 일찍 도착한 정보예요. In a situation, 네가 처한 상황 속에서 당신이 먼저 접한 정보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네요. 그리고 compare to 하면 얘는 무엇과 비교해서 짧게 쓰면 어디에 비해죠. 그리고 이제 얘는 형태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compare이 능동으로 쓰일 때 A to 이거 B잖아요. 그쵸? A to B라고 쓰기도 하고 혹은 A with B라고 쓰기도 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수동형은 compared to 명사 혹은 compared with 명사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는 이런 형태였을 겁니다. when, if, we 혹은 you 등의 일반 주어요. compare A to B의 형태에서 얘를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죄송합니다. 수동 형태니까 지웠어야 되는데 다 지워야 되네요. 망했다. 이렇게 갑시다. 얘를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얘를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접속사를 지우고요. 주어가 일반인 주어니까 지워도 돼요. 그쵸? 그리고 comparing A to B 내지는 A with B의 형태가 능동의 분사구문일 거고요. 여기처럼 이제 수동의 패턴이라면 A가 B랑 비교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A를 B와 비교할 때니까 수동문이면 A가 B와 비교될 때 A, B 플러스 compared 그리고 to B가 되겠죠. 수동문을 만들었으니 with B가 되거나요.
그럼 얘 분사 구문으로 만들면요. 날리고요. 주어 날리고요. 똑같다는 가정하에 날릴 거예요. BPP니까 어떻게 돼요? being compared to B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분사 구문이에요. 이렇게 compared to, compared with는요. 근데 다만 워낙 관용적으로 그냥 전치사처럼 써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차피 얘가 전치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명사 덩어리가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용적으로 compared to 뒤에 항상 명사 덩어리가 오는 관행이 굳어지다 보니 요만한 덩어리 전체가 compared to를 그냥 전치사 취급을 해서 어디에 비해 이렇게 해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지만 compare 드가 일반적이나 comparing이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럼 이 comparing은 의미는 똑같겠죠. 비교할 때예요. 다만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A를 B에 비교할 때가 되는 거고 compared to는 B와 비교해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얘는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뭐에 비해서요? Information arriving later. 뭐에 비해? 정보인데 나중에 도착한 정보에 비해서 처음에 도착한 정보에 우리가 더 무게를 싣는 경향. 그걸 뭐라고 부르더라? Anchoring bias, 고정 편향이라고 그냥 직역을 해볼게요. 그리고요, regardless of 얘는 덩어리로 전치사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무엇과 무관하게 뭐뭐에 관계없이. 그럼 이제 뭐랑 관계없이요. Relative quality or relevance of that initial information. 우리가 앞쪽에 먼저 알게 된 정보에 중점을 둡니다. 근데 그 중점을 두는 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랑 얘 혹은 얘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relative quality 그럼 상대적인 질이요. 이 정보가 내가 처음 들은 정보가 질이 낮고 나중 들은 정보가 질이 높은 정보라고 할지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두 번째, relevance요. relevance는 관련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어차피 어원 자체가요. rel는요. relate의 RELA에서 변형된 형태예요. 그래서 relate 자체가 연관시키는 거죠. relate의 뭐 명사형 중에 하나인가 보다라고 이해하시면 괜찮아요. 그럼 정보가 관련성이 있는지 상황과 그럼 상황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는 적절한 정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relevance는 관련성, 적절성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져요. 무엇의요? 그 정보의 관련성, 적절성이라고 해볼까요? 적절성이나 이 정보의 정확성과 같은 품질에 상관없이 먼저 들으면 무조건 그걸 믿는다. 네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 Whatever data is presented to you first when you start to look at a situation. 그럼 whatever data는요. 얘는 우리 관계사 할 때 볼 거긴 한데요. 그냥 이렇게 적어놓고만 갑시다. 복합 관계 형용사라고 부를 거고요. 그냥 해석할 때는 whatever 뒤에 명사가 오면 any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자세한 내용은 문법할 때 봅시다. 관계대명사 파트 아직 멀었어요. 다음 건 책 주문해야 되는구나. 그러네요. 교재 주문해야지. 그럼 얘는 사실 any 같지는 않아요.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지만 그놈이 그놈이에요. any data라고 이해해 버리세요. whatever 뒤에 명사가 보이면 그냥 any로 바꾸자. any data. 그러면 이제 얘는 관계사절이다 보니까 이제 의미로 해석할 때는 any랑 유사한 점이 있는데 요거 자체가 요만큼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하는 덩어리가 돼요. 명사절을 이끕니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든지예요. is presented to you. 어떤 데이터가 당신에게
여기에서 present는 provide의 의미죠. 제공하다예요. 제공되든지 간에. 먼저요. 그리고 뭐 하고자 할 때, 당신이 어떤 상황을 들여다보고자 할 때, 어떤 데이터가 너에게 먼저 오느냐는, 어느 데이터가 먼저 오느냐는 can form, 만들어내게 돼요. 형성하게 돼요. an anchor, 닻을 만들어냅니다. 고정장치를 만들어내요. And 그리고 it becomes significantly more challenging까지 보면 여기가 가주어고요. 여기가 진주어네요. 그래서 진주어는 어떻게 돼요? become 이 형식 동사니까 조기 뒤에 주격 보어 있어요. 현저하게, 현격하게, 훨씬 더 challenging 이네요. 모의고사 지문에서 challenging 보이시면 이거 difficult로 인식합시다. 전에 말씀을 드렸나 안 드렸나 모르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challenging은요. hard예요. 그럼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뭐가요? 진주어가 alter, 변화시키는 것이요. 뭐를 alter의 목적어 your mental course, 당신의 정신적인 경로를요. 뭔 소리야? 정신 경로니까. 이거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뭐겠어요? 뭐 정신 경로. 정신의 경로가 뭐예요? 사고하는 방식이겠죠. 그렇죠? 생각의 흐름이에요. 사고의 흐름. 당신의 사고의 흐름을 바꾸는 게 어려워져요. away from 붙어 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정도의 의미죠. 그냥 멀리 해도 되겠네요. 멀리, 멀게. 그럼 뭐로부터 멀게 바꾸는 게 어려워요. This anchor, 이 닷, 이 고정장치. 한번 생각, 자리 잡은 우리 머리 안에 생각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우리가 사고의 흐름을 바꾸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Then, 무엇보다요. 지금 어디갔니? 갑자기 then 이 튀어나온 것 같지만 저 위에 뭐가 있었어요? more, 비교급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는 게요. 뭐보다요? It logically should be. 그것이 논리적으로 should be는 이어야 한다죠. 이거. 뭐뭐 이어야 한다. 그럼 논리적으로 이어야 하는 것보다 바꾸기 쉬워야 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더 어려워지게 된다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고의 흐름이 한번 딱 고착화되고 사고방식이 세팅이 돼버리면 논리적으로는 이게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a classic example of anchoring bias in emergency medicine까지가 주어 덩어리죠. 주어는 example, 단수 주어니까 is 나왔네요. 그리고 클래식은요, 고전적인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내지는 전통적인, 고전적, 전통적 정도의 의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전통적인 사례예요. 이 앵커링 바이애스, 고정 편향이라는 것에 대한 전통적인 사례예요. emergency medicine, 응급 상황이죠? medicine, 약이죠? 합치면 응급의학이요. 그러면 이제 응급의학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이 전통적인 사례가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triage bias래요. triage가 별표로 있을지 모르겠네요. 요게요. 환자 같은 걸 있으려나요? 있네요. 환자 같은 사람들을요. 중증도와 경증도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자다가.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갔어요. 그래서 링거를 맞고 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대량으로 나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들 50명이 쏟아져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자리를 비켜주는 게 맞죠. 나는 경증이니까. 이런 식으로 환자의 차팅을 그 중증과 경증에 따라 분류하는 걸 triage라고 합니다. 뭐 어려운 단어예요. 아무튼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환자 분류 편향이라고 합시다. 그냥 분류 편향이라는 게 바로 사례예요. 한국말로 들어도 한참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이게 뭔지에 대해서 글쓴이가 말할 겁니다. Where whatever the first impression you develop. 그럼 이 triage bias라는 건 관계 부사 where절에 의해서 보충이 되네요. 내용이. 그럼
당신이, 아이고, 아이고, 얘는 부사절로 봐야 되겠네요. Whatever you develop given about patient towards, 명사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명사 주어 덩어리예요, 지금. 음, 얘기는 이제, 얘는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어차피 이거 설명하려면 좀 길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만 하고 갈게요. whatever는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을 이끄는 경우가 있고, 요때 whatever는 anything that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대절하는 것, 어느 것이든지. 이게 제일 중립적인 해석이고요. 실제로는 이 둘 중 하나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무엇을 땡땡 하든지 혹은 무엇이 땡땡 하든지. 야, 이렇게요. 그 다음에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는 양보예요. 양보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에는 이거는 많이 보셨을걸요? No matter what이에요. 그럼 얘는 무엇을 내지는 무엇이 땡땡 하더라도 혹은 일지라도 이런 식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whatever부터 쓰세요. 뭐 지금 보고 이해 안 가셔도 상관없어요. 이해 안 가시는 게 정상이고요. 근데 어차피 복합관계대명사는요. 이해 영역보다는 암기의 영역이 더 편해요. 사실. 그래서 일단 자세한 거는 우리 문법할 때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 덩어리입니다. 명사절을 이끌어요. 그럼 whatever을 anything that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첫 인상을 네가 만들지라도예요. 그래서 해석하기 편한 건 그냥 whatever 뒤에 여기도 지금 명사가 있거든요. 주어, 동사, 너는 만든다? 첫인상이에요. 여기 얘도 그냥 any 정도의 의미로 이해해버리면 돼요. 그 어느 그 어떤 첫인상을 네가 만들지라도. or are given. are given은 주어진 거예요. 받는 거죠. 네가 첫인상을 어떤 너의 첫인상을 남이 느끼는 네 첫인상을 네가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혹은 네가 남에게서 어떤 첫인상을 given 받든 간에 누구에 대해서요? about a patient. 환자에 대해서요. 그럼 이제 환자에게 내가 주는 혹은 받는 첫 인상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건 tends to influence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네요. All subsequent는 후속하는 이후의 라는 뜻이에요. 이후에 다음에 후속하는 이런 정도의 의미. 그럼 모든 이후에 오는 provider, 제공자들, 공급자예요. 의료 서비스 공급자겠지. 공급자들에게 영향을 끼친대요. 그리고 seeing that patient, 그 환자를 보는 모든 의료행위 제공자, 그러니까 의료진이겠네. 이 의료진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환자가 응급실에 왔어요. 그러면 의가 오잖아요. 그죠? 응급실 담당, 제일 처음에 뭐 간호사가 오겠지만. 그래서 간호사 오고, 통상적으로는 레지던트들이 오죠. 그래서 보는데 중증이에요. 그럼 교수가 오죠. 어쨌건.
누가 오든지 달려올 거예요. 근데 처음 온 사람이요. 매우 싸가지가 없어요. 간호사든 의사든. 뭐 이런 걸로 병원에 와요? 집에 안 가세요? 이런다고 쳐봐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럼 뭐 무슨 인상을 받아요? 이 병원 개싸가지 없구나 라는 인상을 받겠죠. 그리고 그 인상은 꽤 오래 갈 겁니다. 그쵸? 이후에 영향을 끼칠 거예요. 혹은 반대로요. 이제 내가 의사인데요. 환자가 왔어요. 제가 옛날에 말했나요? 그때 여러분 있었죠? 제가 그 단신 마취하고 두통에 시달리던 때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없었나요? 아니, 없었나? 아, 그런가요? 아, 그렇구나. 그게 올해 시험 기간이었으니까, 아,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 때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2학기였는데. 아, 아무튼. 제가 이제, 이제 척추 마취를 하다가, 몰라요. 척추 마취의 부작용인데, 하반신 마취의 부작용인데, 이게 진짜 대가리가 깨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지간한 편두통은 비교가 안 돼요. 일단, 존나 어지럽게, 얘가 부적절합니다만, 술에 만취한 것처럼 뱅뱅 돌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떨 때 돌죠? 아, 열이 많이 나면 돌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돌아요, 세상이. 도는데 머리가 깨져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떤 느낌이 나냐면, 뭐랄까요. 뇌를 누가 이렇게 잡아 찢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게 너무 머리가 아픈데, 누우면 이게 나아지거든요. 근데 내가 와식 수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눕방도 아니고 눕강을 하긴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고통을 받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응급실에 가가지고 뭐 링거 맞고 약 맞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거의 2주 동안을 매일매일 퇴근하고 응급실에 가서 뭐 이렇게 누워있고 1시간, 2시간씩 이랬어요. 근데 이제 응급실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어느 날 밤에 이제 또 한 12시, 12시 반 이쯤에 저기 양칠림역 양지병원 응급실에 가가지고 링거를 맞고 누워있는데 좀 모르겠어요. 이게 치매인 건지 여기를 다치신 분인 건지 할머니가 응급실을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기저귀적 와가지고 그 링거를 맞고 있으니까 이거 뚝뚝 떨어진 요 선이 있잖아요. 이 선을 와가지고 막 흔들어요. 이렇게. 어이 주사람 잘 나오네 막 이러면서 왜 왔어? 막 이러고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그러다가 이제 옆 병상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옆에 있던 분이 뭐 이렇게 뭐 기부스 비슷하게 이렇게 붕대를 칭칭 감고 이렇게 올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붓기가 심장보다 높으면 부으니까 붓기 빠지러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다치면 이렇게 여기를 흔드는 거예요. 아프겠다 이러면서 아무튼 근데 그런 분이 이제 몰라요. 그분이 난입한 분인지 응급실에 뭐 처치를 받으러 온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왔어요, 환자로. 그럼 내가 차트에 쓸 거 아니에요. 할머니, 어르신이 정신줄을 놓으셨음, 막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받은 이 사람에 대한 첫인상은 그 이후에 이 사람에 대한 처치를 하러 오는 모든 의료 행위 제공자들의 영향을 끼치겠죠? 아, 조심해야겠구나. 미친 할머니구나. 이렇게요. 아, 미치지 않으셨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정상인 분 같진 않았어요. 그래갖고 그거 되게 무서웠어요. 저 할머니 이러다가 막 내 팔에 꽂혀있는 주사바늘 뽑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아, 그게 가능해 보였어요. 그리고 거기 계시던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랑 간호사 선생님들이 자꾸 말하는 거야. 할머니, 빨리 여기 지금 전환하시면 안 돼요. 했더니 이제 괜찮아지셨으면 맞다. 치료받으러 왔다. 괜찮으시면 이제 들어가세요. 빨리 했더니 아니야 나 아파 이러면서 자꾸 복상에 눕는데 지친 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누워있는데 거기가 같이 막 누워요. 아무튼 되게 신기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꼈죠. 아, 응급실에서 일하는 분들도 고생 되게 많이 하시는구나. 아무튼 예를 들어서요. Imagine 상상해 보래요. Two patients. 그럼 두 명의 환자들을 상상해 보세요. Presenting for emergency care. 그럼 보여주는 환자죠. present는 나타내다, 드러내다, 보이다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띄워놓은 거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공하고 있어요. 정보를. 어떤 정보? 뭐에 대한 정보? emergency care. 응급 케어 뭐라고 할까요? 처치 좋겠다. 응급처치를 위한 그런 양상을 보이는 환자예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요? aching jaw pain, 턱주가리가 아프대요. That occasionally extends down to their chest. 턱이 아픈데요. 이 통증이요. occasionally는 sometimes죠. 가끔 가다가는 extend 통증의 영역이 늘어나요.
어디 쪽으로? 아래쪽으로요. 가슴팍 쪽으로요. 턱이 너무 아픈데요. 가슴까지도 아파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differences in 되게 자연스럽게 이걸 그냥 읽고 넘어가고 있네요. 그쵸? 나 3번도 그냥 넘어갔나요, 혹시? 그러네요. 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밑줄이 없으니까 자꾸 놓치네요. 여기 3번. 2번은 하고 갔나요? 이런 이것도 그냥 갔네요. 2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죠? 신주어잖아요. 그쵸? 진주어고 alter 변화시키다 바꾸다예요. 뒤에 목적어도 따라와 있죠. 너의 사고 방식을 바꿔요. 목적어 따라왔으니까 능동이 맞고요. 진주어니까 투부정사도 맞아요. 2번 맞고요. 이걸 왜 지금 하고 있어 이 새끼야. 그때 바로 했어야지. where는요. 관계 부사의 밑줄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뒤가 완전한지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어디 갔냐? whatever 덩어리가 주어였어요. 여기까지가 주어. 여기가 목적어. 여기가 죄송합니다. 여기가 동사. 여기가 목적어. 누가 봐도 완전한 절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절을 분류하고 쪼개는 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길고 좀 복잡하게 생겼으면 절이. 맞으셨으면 잘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요. 4번이요. extens요. 동사에 밑줄 쳐져 있어요. 그러면 S의 밑줄이네요. 그럼 우리한테 첫 번째로 붙는 건 단수계요, 복수계요죠.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 동사 자리가 아니라 이거 준동사 들어갈 자리는 어때요? 라고 물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여기는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 자리는 맞네요.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수의 일치 뭐 따라가야 돼요? 선행사 따라가야 돼요. jaw pain 선행사가 단수네요. 그러니까 얘도 괜찮아 보입니다. 불안하다. 답이 5번인가요? 4번, 3번, 2번, 1번 다 괜찮은데요? 5번이었으면 좋겠네요. Differences in how the intake providers label the chart. 그럼 쉬었다 갈까요? 그럼 갑시다. 이게 정말 혼란이 됐어. 뭐, 내려가면 돈을 버는 소지상, 올라가면 돈을 꾸준히 줄게요. 그래서 존나 어려워. 그래서, 하고 어려워. 이게 진짜 어떡하지? 이게 한다고 하긴 했어. 몰라. 숙제하면서 영어 숙제하면 일단 이거랑 단어 외우면 한 2시간 연습 정도. 예. 수학. 수학 나 숙제 1도 안 했어. 맞아. 일단 수학이 뭐 다가가. 태풍 많긴 해. 태풍 많아서 일단 수학 순서대로 해야겠다. 한거 이거 완전 뒤에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닌가? 또 냈을 수 없나? 아, 아마 소리 시간 하고 진시 시간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는 진짜 쓰는 진짜 난 일단 안 자르고 싶어. 거기서 왠지 안 좋은 정말 안 친해요. 엄마가 누나가 10시짜리 한다고 전화를 했거든. 바로 그냥 신치한테 전화 왔어. 뭐래? 뭐 취소해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네, 네, 되내겠습니다 했더니 그냥 11시까지 열심히 하래. 야, 너 열심히 어떻게 갔다고?
진짜 싸운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내가. 일단, 땡겨지는 건 일단 안 된다고 받고 무거운 거네. 할 건 없어. 내가 스토리 많이 들어. 그냥 아니, 대체 딴 같은 게 그냥 분위기가 근데 스토리를 그냥 그거. 뭐, 내지 말라고 이제 제가 일단 여러 번 그냥 제가 사실 존나 큰 여기 자, 스토리하고 만약에 최근에 끝나면 수업을 더 하는 거 나는 딱 그런 거야. 어, 그래서 기억도 안 나고 한국에서 화학한 거. 기억하에 그래. 하루 종일 이거를 수업시키네. 그래서 우리 안 되는 파이팅 거. 그래. 그랬으니까 이제 이거 내가 피했다. 근데 알잖아. 그럼 너무 중요하지. 내가 그쪽으로 너무 뭐야 이렇게 했다. 근데 진짜 이거 진짜 안 쓰려고 했 너가 써는데 나 이랬잖아. 와 진짜 이거 이제 네가 진짜 이거는 아니 이거 이거 고려하지 않았어. 수업시간 넣었어.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막상 하면 이 깎이는 거. 아, 와, 그 수업하는 게 너무 진짜 나 그래서 특별히 지금 비싸게 됐지. 집에 가서. 네, 정말 나 너무 아픈 그 새끼야 진짜 이대로 이런 척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사실 뭐지? 네. 무슨 막 진짜 그래가지고 매일 밀어가지고 여기가 수술이 됐어. 네. 그래서 그냥 밤에 갈까 봐 이러면서 받을 수 없고 밥을 밀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언젠가 아침 연락이 일찍 해서 보이니까 어떻게 끊을 수가 없어. 그 무슨 새끼야. 우리나라가 돈을 내거든 다니까 인간 2,000원 몇 아니야. 아니야. 한 영어 너무 싫어서 그냥 얘기는 이거 해야지. 그러니까 익스트라 진짜 싫어. 그냥 아무리 잘 미리 잘 한도 못하는 야 그냥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걸린다고 뭐 하는 안 거지. 수아씨. 뭐 나랑 같이 장난한 생활이 들리는 거 진짜 물어봐야지. 저는 돈이 그냥 내가 우물쭈물이가 되알았어 나 그러면요.
차이예요. 그리고 in 뭐뭐에 있어서의 차이죠. 그리고 원래 전치사 in하고 way하고 세트잖아요. 그쵸? 얘네 둘이 원래 짝꿍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디 어디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는 in, way 생략하고 의주동 정도의 패턴으로 보시면 돼요. 어떻게? intake provider. intake는 원래 섭취하는 거고 흡수하는 거죠. 근데 병원에서의 intake는 뭐냐면요. 그 뭐라고 하죠? 접수창구라고 하나요? 응급실은 보통 그 병원 앞에 큰 병원들은 데스크 같은 데에서 뭐 이름 말하고 증상 말하고 들어가잖아요. 그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우리말로 그냥 데스크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러면 데스크에서 환자를 받는 일을 제공하는 이 사람들이 레이블, 라벨링을 하다 분류한다는 얘기죠. 차트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있어서의 차이가. 그러면 jaw pain vs chest pain. 그럼 턱이 아파요. 아니면 가슴이 아파요. 둘 중에 뭐라고 적느냐에 있어서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 보자면 그렇대요. 그 차이가 다행이네요. 5번이 답이라서 create 해야겠네요. 동사자리인 거죠. 그래서 chart까지는 전치사구, 전치사 덩어리고 differences가 주어고 아직 동사 안 나왔으니까 동사겠네요. 그럼 만들어냅니다. anchors. 그럼 기준점을 만들어내요. that might result in 결과를 낳는 기준점을 만들어냅니다. significant differences 현저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요. in how the patients are treated. 어떻게 환자들이 치료받아야 되는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기준점을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41번. 여러분, 이 사람은 지능이 되게 중요해요. 뜨거운 물을 되게 많이 받아놓고 마셨어요. 뜨거, 씨. 요즘 제 입속이 되게 환난을 겪고 있거든요. 어제 밤에 치킨을 먹다가 닭 대신 입을 씹었어요. 그래갖고 여기가 걸레짝이 됐어요. 입 안이 졸라 아파요. 근데 뜨거운 게 확 들어가니까 뒤지게 아파요. 젠장. 네, 여러분 지능은 중요합니다. 네. 네. 너도요? 치킨이 그러면 위험한 음식이네. 그죠? 치킨을 먹으면 사람이 입을 잘 씻게 돼 있나 보네. 아니, 저는 원래 혓바닥을 진짜 많이 씹거든요. 그리고 제가 혀가 커요. 턱에 비해서. 진짜로. 진짜로 봐봐요. 혀가 진짜 커요. 혀가 거의 입보다 커요, 느낌적으로. 길기도 존나 길어요. 그래서 제가 혀를 되게 잘 씹거든요. 그러니까 봐봐. 이빨이 이만한데 혀가 이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씹을 때마다 혀가 수시로 꽉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살짝 늦으면 팍 씹히는 거죠, 혀가. 그래서 제 혀를 진짜 잘 깨물거든요. 그리고 이건 진짜 뭐랄까 이렇게 타고난 거라서 되게 불편한데 자면 그러니까 의식이 있을 때는 혀가 이렇게 말려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씹히려고. 근데 자면 풀리잖아요. 그럼 혀가 네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면서 자꾸 이빨로 혀를 씹어요. 그 자고 일어나면 혀가 부어 있어요. 개 아파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뭐 아무튼 제 입속은 좀 고달파요. 봅시다.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네요. Abundant warnings. Abundant는 풍성한이죠. 풍성한 경고. 경고가 풍성하면 이상하니까 뭐 다양한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라고 합시다. 얘가 전치사니까 명사 덩어리만 오면 되죠. 얘 하나예요. 명사. 그리고 뒤에 대절은 뭔데요? 관계대명사절. That we should measure ourselves against others. 그럼 우리가요. 이거 하지 말아야 한대요. 그럼 measure는 측정하다죠. 주격관계대명사 측정한다. 그러면 동격의 접속사네요. 우리 자신을요.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항해서요? 남에 대항해서요. 뒤에가 완전한 절이고 앞에 명사 있는 대시면 동격의 접속사라고 하죠. 통상 명사절로 분류하는데 어법 문제가 아니고서는 그냥 관계대명사처럼 해석하면 돼요. 뭐뭐뭐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남에 대해서 나를 측정하지 말라는 뭔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에 비교해서요. 나는 나일 뿐, 쟤는 저런데 나는 왜 이렇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수히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다수가요. 뭐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We are not only meaning-seeking creatures, but 이네요. 우리는 not only 잘려있긴 하지만 그럼 둘이 팩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만큼의 명사 덩어리가 A가 될 거고 여기가 B가 되겠네요. 그래서 not only but B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as well까지가 짝꿍이에요. as well은 뭐랑 똑같은 의미냐면 to 정도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not only but also를 쓰기도 하지만 not only but as well도 되게 많이 쓰이는 형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생명체일 뿐만 아니라 뭐이기도 하다? 사회적인 것들, 하나들이기도 하다. 여기에 보이는 one이라는 애는 대명사예요. 정식 명칭은 부정대명사입니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막연한 대명사란 뜻이에요. someone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everyone 할 때 one이에요. 그래서 얘는 사람도 사물도 다 가리킬 수 있어요. 사람일 때는 한 사람일 거고 아니면 막연한 한 사람이면 누군가 정도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사물이면 하나의 것 내지는 어떤 것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someone, something처럼요.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단수형이 one이고 복수형도 있어요. 복수형이 여기에 있는 ones예요. 것들,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뭐일 뿐만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간일 테니까 사람들, 사회적인 존재들이다예요. 사회적인 사람들이다. ones는 대명사니까 가리키는 본체가 있겠죠? 뭐겠어요? creatures예요. 그러니까 복수니까 복수로 잘 받았어요. 그 다음에요. Constantly making interpersonal comparisons to evaluate ourselves. 그럼 기네요. Evaluate, improve, enhance. 오케이. 그러면 이제 분사구문으로 갑시다. 계속해서 여기를 그냥 분사구문으로 취급하고 얘가 분사구문이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의미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분사구문인데 콤마 뒤에 있으면 통상 as 뭐뭐 하면서 한 채로로 해석하시거나 그리고로 해석합시다 라고 꽤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constantly 계속해서 꾸준히 making comparison make comparison은 compare이에요. 그쵸? make decision은 decide인 것처럼 그럼 비교하는 건데 어떤 비교? inter 상호라는 의미의 접두어죠. 얘는 상호 personal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그러면 interpersonal 의미를 묶으면 사람 상호 간의 정도가 되겠네요. 사람 사이의 사람 상호 간의 이런 의미가 돼요. 상호 간의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요? 목적이네요. 부사적 용법에 evaluate 평가하다죠. 그럼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고 끊으려고 그랬는데 동사처럼 생긴 애가 하나 더 보여요. 뭐지? 뒤에 봤더니 동사처럼 생긴 애가 하나 더 보여요. 그럼 병렬인가 보다. evaluate, improve, enhance요. 그럼 요렇게 세 덩어리가 다 목적으로 연결되면 되겠네요. 우리 자신을 평가하며 그러니까 병렬이니까 여기도 to 있는 거죠. 우리 standing은요. 순위예요. 순위. 등수, 랭킹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사한 표현으로는 position 내지는 rank예요. 우리의 사회적 지위, 위치, 순위를 증진시키기 위해 그리고 세 번째 병렬 구조니까 여기도 to겠죠. 높이기 위해서요. Our self-esteem, 자존감이죠. 자존감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우리의 위치를 올리기 위해서 비교를 한대요. 여기 making에서 시작한 분사 구문이 문장 끝까지 가네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말라는 말을 듣지만 비교하는 존재예요. 왜?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더 그렇겠죠.
But the problem with social comparison. 그렇지만 얘가 주어네요. 문제네요. problem with는 뭐뭐에서의 문제예요. 그럼 사회적 비교에 있어서의 문제는요. 바로 주격 보어래요. 동격이네. 이퀄이네요. 주어하고 대절하고 문제 이퀄 대절. It often backfires. backfire 뭐 좋은 의미는 아닐 것 같지 않아요? 뒤에서 꽁지에 불 붙은 거예요. 얘는 역효과를 내답니다. 그리고요. When comparing ourselves to someone 조금 짧게 끊어서 가봅시다.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네요. when이 살아있는 분사구문이에요. 아까 보셨던 형태 마침 보이지 않아요? comparing A to B의 형태요. 그죠? comparing A to B도 쓰고 compared to B도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요. 얘가 원래 짝꿍이죠? A를 B랑 비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비교할 때예요. 우리를요. 누구랑요? 후절하는 사람이랑. Who's doing better than we are? 어떤 사람?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랑 우리를 비교할 때 we often feel inadequate for not doing as well. 우리는 이런 감정이 들기도 한데요. feel 어떠한 느낌이 들다라는 이형식 동사니까 뭐 자리? 주격 보어 자리. 그럼 형용사 밑줄 형용사 자리가 맞네요. 그래서 inadequate 적절하지 못한이죠. 그래서 뭐 비스무리한 표현은 improper, inappropriate 글씨를 좀 잘 써야지. 요런 애들 같은 애들이에요. 아까 보셨던 관련성, 적절성이라는 relevant를 쓴다면 irrelevant요. 요렇게까지가 부적절한이에요. 그럼 우리 자신이요. 부적절하다고 느껴요. for 얘는 사유를 나타낼 수 있는 전치사죠. 때문에예요. 뭐 때문에? not doing as well. 그만큼 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그만큼 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해석했냐면 여기 뒤에 as they do 정도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as의 동등 비교거든요. 뭐뭐만큼 뭐뭐 하다예요. 근데 두 번째 as 이하의 내용이 맥락상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쭉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만큼 잘 하지 못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남하고 나를 비교하게 되면 나는 적절하지 못한 존재라고 느껴요. 무슨 말이에요? 모자란 인간이라고 느끼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고요. 그래요. 전 되게 또라이 같은 인간이라서요. 난 남하고 나를 비교하면 행복해요, 항상. 인간은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물론 저는 이제 자기 비하스러운 욕을 되게 많이 합니다만 뭐하냐 병신아라거나 뭐하는 거지 전능한가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런 말에 상처가 되지 않아요. 나 자신에게. 왜냐면 난 내가 천재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엄청난 또라이죠. 이렇게 사셔야 돼요. 자존감이 높아야 살기 편해요. 남하고 날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해도 괜찮아요, 나는. 항상. 물론, 있죠. 뭐, 이렇게, 이재용,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져요. 사실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건, 대한민국의 뭐 상위 1%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몇 손가락에 꼽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이제 5천만 분의 1이니까 못 이겨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나는 한 5만 분의 1쯤 된다고 생각하고 살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요, 저는 학생들한테 이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나는 천재고 나는 똑똑하고 잘났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물론 하고 계신다면 박수를 드립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그래야 공부할 때 지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자존감이 되게 높은 인간이야. 나는 천재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거가 없으면 그냥 걔는 바보예요. 그쵸? 나이가 똑똑한 인간이고 내가 천재라고 생각을 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요. 일을 잘해야 돼요. 뭔가를 잘해야, 뛰어나야 똑똑하고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굉장히 빼어난 존재라고 믿고
그 기준치에 합당한 노력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의 마인드는 이거였어요. 나보다 똑똑한 새끼가 한 명도 안 보이는데 지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공부를 했거든요. 봐봐, 그렇게 생각하세요. 고개를 딱 둘러보고 뭐야, 다 바보들이잖아 이러고 행여나 저들 중에 나보다 똑똑해 보이려는 자가 있으면 밟아주면 돼요. 그럼 나는 천재니까 제가 3시간 공부할 때 난 2시간 55분만 공부해서 제일 이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포기나 졌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5분 더 했더니 졌어. 아니야. 저 새끼는 내가 모르게 2시간 더 했나 보다. 이러면서 다음번에는 이번엔 2시간 55분 했으니까 나도 그럼 제 새끼가 2시간 더 했으니 나도 4시간 55분 해봐야지.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몰라요. 제가 또라이라 가능한 발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정 부분 제 생각엔 상당 부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요. 1등급 1점대를 찍는 친구들을 보잖아요.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1점이 2점으로 내려가서 속상한 것도 있지만 졌다는 사실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내색을 안 할 뿐이에요. 가면을 잘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가면을 못 써요, 기본적으로. 그냥 입 밖으로 말이 나와요. 저런 새끼한테 지다니라는 말을 개 앞에서 해요. 보면 알잖아요. 근데 또라이라서 그닥 흉이 잘 안 돼요. 누가 봐도 난 또라이라. 아무튼 봅시다. This sometimes 이건 때때로요. lead to는 우리 쉬운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cause예요. 유발하다, 일으키다, 만들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죠. 뭐뭐를 이끌다 괜찮아요. 근데 직관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cause나 result in이나 bring about 발생시키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해석이 수월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때때로는 이제 유발하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낳아요. 왓절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What psychologists call malignant envy. malignant는 지금 보시기엔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얘는 고3 지문에는 심심찮게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냥 아마 별표일 겁니다. 마냥 어렵지. 별표가 없네요. 심지어. 그럼 모르고 풀어라가 퀴즈인가 봐요. 기울여져 있잖아요. 글씨가 이렇게 살짝. 그래서 기울여져 있다라는 건 통상적으로는 작품의 이름인 경우가 많은데 뭔가의 이름.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쌍따옴표 같은 역할로 글쓴이가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는 별표를 안 준 이유가 뭐냐면 여기요. 동격의 설명이 있어요. 뒤에. 그래서 뭐 어차피 설명을 볼 거니까 우리는 알고 갑시다. 악성의, 악의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악의적인. 그래서 vicious 같은 의미입니다. 사악한이에요. 얘 반대말은요. benevolent예요. 여기 bene는 beneficial 할 때의 bene예요. 혹은 benign이라는 혹시 이 단어 아시나요? benign이요. 몰라요? 유순한 착한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ben이나 beni가요. 착한, 선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volent는 그냥 형용사형인가 보다 해버리세요. 그래서 얘는 선한이에요. 호의를 가진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benevolent는요. 선의를 가진 호의적인 착한.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를 낳는데요. psychologists call 심리학자들이 부르는 것이에요. 얘를 부르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이게 우리 최근에 본 그 패턴 아닌가요? 목적격 보어가 남아있는 패턴이요. 왓절이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없어야 돼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어야 돼요. 이 패턴이 모의고사에 여기는 밑줄이 안 들어가 있지만 여기 밑줄 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이렇게 오형식 문장이 뒤에 오고 와시냐 대시냐를 묻는 경우에요. 대충 보면 주어, 동사, 뒤에 명사 있네, 목적어, 완전, that 이렇게 다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특강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죠?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안 했나 봐요. 입안이 아닌갑소. 그러면 갑시다. 심리학자들이 부르는 것이에요. 목적격 보어 해석이 어떻게 돼요? 뭐뭐라고 해요. 명사 보어든 형용사 보어든 뭐뭐라고 뭐뭐로로 해석이 되면 걔가 보어입니다. 목적격 보어. 그럼 심리학자들이 악성의, 악의의
뭐 나쁜 뜻이 있는 부러움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어진대요. 그리고요. 그럼 이 malignant envy가 뭐냐를 요 동격의 콤마예요. 동격의 콤마 뒤에 설명합니다. 이건 바로 이퀄이죠? 욕망입니다. desire. 그럼 욕망이고요. for someone 의미상 주어네요. to meet 얘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에 있는 욕망 수식해요. 욕망인데요. to meet 만날 욕망이에요. 만나게 하는 욕망. 근데 누가요? 나 말고 누군가가요. 네가요. 네가 만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뭐랑 만났으면 좋겠어요? misfortune. 네가 불운과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악의적인 열망을 malignant envy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건 요런 상황을 낳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남을 비교해요. 남이 나보다 잘난 것 같아요. 내가 모자라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이, 죽어라, 쌍놈의 새끼. 뭐 이렇게요. 망해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말했죠? 난 남을 봐도 부럽지 않아. 도라이라니까요. 아무튼 예를 들어준대요. 그랬으니까 뒤에서 I wish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가정법이네요. 뭐 가정법이지만 그냥 해석은 대강 해도 돼요. 독해는 나는 소망한다. 뭐 말로만 쓰고 갑시다. I wish 가정법의 과거 시제예요. 얘는 I wish 가정법 과거는요. 주절의 wish랑 같은 시제예요. 과거로 쓰고 현재로 읽으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소망한다. 지금 뭐 하기를 she didn't 뭐죠? have인가요? have와 she has.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제가 지금 못 가졌기를 소망한다예요. 아, 쟤도 저거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나만 없지? 이런 생각이란 얘기예요. Also 한편으로 comparing ourselves with someone who's doing worse than we are with scorn. 그럼 어디 갔냐?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럼 동명사 주어네요. 그리고 comparing 하면 비교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비교합니다. 누구랑? 아까는 compare A to B 꼴 썼는데 이번에는 글쓴이가 A with B로 바꿨었네요. 그러면 우리랑 누구랑 비교해요? B,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요. Who's doing worse요. 더 못하는 놈이랑 비교해요. 그리고 then we are까지 묶어주셔야 돼요. 관계사절을.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are, 이 뭘 대신하고 있냐면요. 얘가 대동사예요. we are에서 are이 대신하고 있는 건 we are doing 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못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번엔 거꾸로네요. 나를 비교하는 것은 요만큼이 주어 덩어리니까 동사 자리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s가 붙어야 되겠네요. scorn, 경멸, 멸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멸하는 상황에 빠질 위험에 처한다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가 동격의 콤마가 또 이게 어떤 감정인지 말하겠네요. scorn 이게 뭐냐? 이상하네요. 여기는 동격이 있다고 뜻을 안 줘놓고 malignant는 얘가 좀 더 쉬운 뜻 같은데 얘는 좋네요. 아, 네, 그죠? 얘는 있네요. 뭐 아무튼 그러면 the feeling 얘는 감정이에요. that 대절이라는 감정. Others are something undeserving of our beneficence. 그럼 동격의 접속사니까 이렇게 갑시다. 이런 감정인데 어떤 감정이냐면 타인들은요 are something 그냥 사람이지만 something 뜬 거예요. 어떤 존재예요. undeserving. deserve가 가치가 있다죠. 뭐뭐 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가치를 갖지 못하는 이네요. undeserving. 뭐의 가치가 없어요? 우리의 beneficence. 베네 자체가 호의적이고 착한 거예요. benefit랑 비스무리한 의미가 되겠죠. 그럼 우리의 호의, 내가 선한 행동, 뭐 선행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우리의 호의나 선행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야 라는 느낌을 가질 risk는 위험에 처하게 하다 정도의 의미니까
그런 경멸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가질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예요. 저는 이거를 이 학원 모 반에서 되게 많이 느끼는데 공부를 못하는 자일수록 여러분 학년 아니에요. 일단 공부를 못하는 자일수록 자기보다 못한 점을 찾아요 남한테서. 그리고 놀려요. 되게 하찮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300명 중에 290등이거든요. 295등을 보면 흉신 존나 멍청해 이런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좀 똑똑이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아 재수없으니까 그렇군요. 전교 1등이 비용신 개멍청하네 이러면 재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그렇군요. 그렇네요. 원인을 알았어요. 네, 너무, 쟤는 왜 저럴까 이랬는데, 알았네요. 1등은 그럴 수 없네. 그죠? 한 5등만 돼도 그럴 수 없잖아요. 대다수가 욕할 테니까. 그러네요. 아무튼요. 그럼 예를 들어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She's beneath my notice. beneath는 뭐죠? 아래에 있는 이죠? 쟤는 야, 내 관심 밑이야. 뭐야? 내가 관심을 줄, 눈길을 줄 가치도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Then again, 이제 그 다음에 한 번 더 comparing ourselves to others 비교하는 것이네요. 우리를 이번에는 또 A to B 썼어요. 귀찮으니까 표시하지 맙시다. 우리를 남에 비교하는 건 can also lead to 결과를 낳는다라고 했죠. benign, envy. 마침 나오네요. 아까 제가 썼던 benevolent랑 거의 같은 뜻이에요. 얘가 유순한, 선한 뭐 이런 뜻이에요. 얘는 유순한, 순진한, 선한, 뭐 착한. 그럼 우리를 타인과 비교하는 건 이런 것으로도 이런 결과로도 이끌 수 있대요. 우리를 benign envy, 착한 부러움이에요. The long이 동사로 쓰이면 갈망하다죠. 그러면 이만큼 longing 동명사의 형태겠네요. 다만 얘는 명사화돼서 명사로 보시면 돼요. 열망, 갈망이에요. desire 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hope나. 그럼 이것은 곧 뭐다? 여기도 동격의 콤마 equal이에요. 열망이에요. 그리고 뭐 하고자 하는 열망? To reproduce someone else's accomplishment. 그러면 reproduce는 복제하다, 재생산하다, 번식하다 하죠.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다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복제하고 싶은 거예요.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Someone else's 다른 누군가의 accomplishment 성취를 복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without wishing them ill. without ing니까 뭐뭐 하지 않은 채로 뭐뭐 없이죠. 소망하지 않고요. 뭐를 소망해요? 그들에게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소망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저 새끼 망해라. 부러운 놈한테 아까 망해라 하는 건 여기 있었잖아요. malignant envy. 악성의 부러움이에요. 너만 망하면 내가 1등 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나도 쟤만큼 잘했으면 좋겠다. 제가 죽지 않고요.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문 똑같아요. I wish 가정법 과거 시제 현재로 해석할 겁니다. 난 지금 소망해요. 나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What she has. 제가 가진 걸. 그냥 순수한 부러움이잖아요. 악이 없어요. 그리고 which has been shown, 콤마, which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우리 해석할 땐 and it 정도로 받아주시면 돼요. 라고 말씀 많이 드리죠. 그리고 얘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주관되니까 뒤에 has been shown이라는 동사 덩어리 왔어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여집니다. In some circumstances, 몇몇 환경에서요. To inspire and motivate us to increase our efforts. 그럼 보여져요. 이런 상황에서요. 그리고 얘를 결과로 해석하면 조금 스무스할 것 같아요. 그 결과, 그래서 inspire, 영감을 주고요. motivate, 동기부여 시켜줘요. 우리를요. 뭐 하도록? increase our effort, 우리의 노력을 더 키워나가도록 동기부여 시키고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뭐에도 불구하고요. in spite of a recent failure, 최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어법 문제가 왜 이상하다 그랬냐면 중언부언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주제가 한눈에 잘 안 들어오고. 이 문장 5번이 있는 어디죠? 여기 위치 이하만 없었으면 사실은 이 문장도 좀 어색하긴 해요. 여기부터 이만큼이 없었으면
요 앞에까지, 아이고. then 앞에까지의 이만큼의 내용은요, 되게 일관되고 일목요연했어요. 비교하지 맙시다요, 남을. 근데 여기는 비교해도 심지어 별로 나쁠 게 없어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비교하면 좋아져요. 그쵸?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도록 영감을 줘요. 비교하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쩌라고요? 어법 문제가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주제가 뚜렷하고 일목요연하게 쫙 읽히면 학생들이 보기에 문장의 이해가 수월해지면서 문법도 잘 보여요. 그래서 어법 문제는 지문이 어쩌라는 거지? 응?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법 문제 읽으시다 보면 좀 어려웠을 텐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런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해석이 붕신인가 내가 바본가 하지 마세요. 어법 문제 지문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숙제하시고 독해 연습을 하는 과정이니까 쭉쭉 읽어 나가고 어법 문제들은 문장 구조가 어려우니까 꼼꼼히 지문 분석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제끼고 그냥 여기만 가시라는 거예요. 문법 포인트가 뭔지만 확인하면서. 왜냐하면 읽어봐서 낚여요. 그래서 뭔 소리지? 궁금해서 읽게 돼요. 시간 뺏기니까 읽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려야지 하다 까먹었는데 그 혹시 우리 요번 거 숙제 하실 때요. 답만 이렇게 체크하신 분들 계시면 이렇게 더럽게까지는 하시지는 못하겠죠. 근데 본인 역량 되는 만큼 뭐 나는 그냥 끊어읽기가 한계야. 그러면 이렇게 끊으시든가 아니면 나는 주어 동사 정도까지밖에 못 찾겠어. 그러면 문장의 주어하고 동사 정도까지만 찾아보든가 가능하면 문장을 분석하고 끊어읽는 연습을 좀 하세요. 꼭 어법 문제가 지문이 더러워서 그렇지 연습하기 되게 좋은 지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의고사에 나오는 지문들이 왜 좋냐면요. 얘가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로 보는 이 글들은요. 이 자체가 완결된 글이 아니에요. 한 99.9%는 그래요. 보통 책, 뭐 학자들이 쓴 논문이니까 뭐 몇백 페이지의 논문 중에 한두 단락을 띄워온다라거나 이게 한 문단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뭐 원래의 글은 A, B, C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A하고 C를 적당히 이만큼은 딱 잘랐는데 이어 붙어지네? 그러면 C가 이어지면 이렇게 해서 한글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이런 편집 과정에서 모의고사 지문들은요. 이 검수 과정에서 문장을 바꾸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면 단어도 바꾸고요. 이거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 문장 이해 못하겠는데 문장 고치기도 하고 문법상 살짝 비문성이 있으면 그거 수정도 해줘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의고사 문장들은요. 되게 똑똑 떨어지는 좋은 문장이 많아요. 근데 하물며 그런 문장들이 덩어리도 이렇게 지문의 길이도 길고 문장의 길이도 길면 연습하기 진짜 좋은 문장들이에요. 어법 문장들이. 그래서 얘 그냥 답만 찾고 넘어가신 분들은 계시면 이거 다음 시간에 숙제하시고 최대한 짬을 내셔서 요 문장들 이렇게 문장 분석 한 번씩 해보세요. 그리고 요런 문장들이 분석이 조금 돼야 사실은 3학년 지문을 읽으실 때 해설지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문장을 영어를 보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끊어읽기가 되고 구조 분석이 안 되는 분들은 3학년 가면 진짜 고생하실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수업 자료로 내신 기간에 특히 자료로 주는 애들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교재는 일부러 해석을 안 드렸는데 같은 페이지에 아래쪽에 이렇게 해석이 달려 있을 거거든요. 여기 단어 적혀 있고. 근데 그럼 보통 이제 해설을 보면서 읽어가는데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문장 분석이 잘 안 되고 문장이 어려우니까 얘만 보고 읽어가는데 문장이 진짜 개똥 같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강의 초창기 때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모의고사 문장의 차이가요. 1학년 문장은요. 한상 위에 이야기하고 있는 저 유병이라는 자의 말은 거짓이다, 불하다 이렇게 나온다고 쳐봐요. 2학년 문장은 조금 살짝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발표하기 위해 목재로 만들어진 공간, 즉 연단이라고 불리는 곳 위에 서서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 인간의 입 밖으로 전달되는 신호와 체계, 즉 언어라는 걸 구사하고 있는 저 가장 진화한 호모사피언스의 한 종류가 사용하고 있는 소통의 체계는 이해하기에 쉽거나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문장이. 이 한글 문장 보고 뭔 말인지 알아먹겠냐고요. 못 알아먹어요. 3학년 지문은 조금 더 괴랄맞아지면 돼요. 뭐라고 할까요? 목수의 자식처럼 목수가 소중히 가다듬고 닦아서 연마를 통해 만들어진 어떤 구조물 위에 인간이 돋보이기 가장 유리한 자세로 존재하는 자, 콤마 찍고 직업적으로 무언가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자, 콤마 맞고, 하는, 뭐랄까요, 지금 발하고 있는 음파를 통해서 외이도 안으로 중이 내이로 들어가는 저 소리는 그닥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체계적이고 기호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뭔 말이야, 씨. 그죠? 이딴 문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모든 문장이 이러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가끔 보면요. 수능 특강 이제 여러분들이 3학년 되면 왜 질려버리냐면, 얘는 조금 길었죠. 41번 정도 길이가 되는 지문인데요. 세 문장이에요.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끝. 이번 문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 문장 봐야지? 어디서 끝나? 그 다음 문장은? 글이 끝났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하고 꼭 해보시라고 연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랄맞은 문장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 10지문 중에 2지문 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때 가가지고 3학년 때 뒤늦게 선생님 저는 문장 분석하고 막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때릴 거예요. 그때 가서 그 말 하면. 네.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숙제 부분에서 어휘 부분까지 넘어갔을 텐데요. 어휘 추론에서요. 요즘에는 이렇게 잘 안 줘요. 이게 옛날 패턴이에요. 요즘에는 다 밑줄로 나와요. 그냥 어법도 어휘도. 그래서 이 박스 어휘 문제도 사실은 진짜 잘 안 나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얘는 좀 수월하잖아요. 둘 중 하나 고르기니까. 그래서 좀 나은데 밑줄 친 어휘 문제가 나오는 경우로 봅시다. 이게 지금 좀 옛날 패턴이라서 다 양자택일 패턴인데, 밑줄 또 없다. 계속 없나요? 뒤에 밑줄이? 여긴 또 있네? 다행이다. 가끔 가는데 이렇게 뻥난 애들이 있네요, 밑줄이. 요런 애들은요, 어휘 문제는 얘는 왕도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요런 해법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반이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 단어가 답입니다. 모든 단어가 반이어가 안 떠오를 수가 있어요. 안 떠오르면 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depressed 뭐예요? 눌린, 억압된, 우울감을 느끼는 이죠. 기분이겠죠. 행복한, 우울하지 않은, 그쵸? delighted 정도 좋을 거예요. fewer, 반대말 뻔하잖아요. 그죠? 더 적은이니까 더 많은이겠죠. 더 많은, 더 적은, 안도한, 스트레스 받은, 불안해하는, anxious 정도 되겠네요. prompt요? 촉발하다? 시키는 거니까 막는이겠죠. 반이어가 안 떠오르는 단어가 없어요, 솔직히 세상에. 그쵸? 그래서 썩 좋은 해법도 아닐 뿐더러요. 결국에는 이 문맥 문제는 우리한테 시간을 쓰게 만드는 유형이에요. 얘는 정말 해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1번 문장에 쓰인 이 단어가 틀렸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문장 안에서 얘가 적절한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러려면 앞문장하고 이 문장 사이의 관련성, 글의 주제나 흐름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이상한 애가 나올 때까지 꼼꼼하게 뜯어가면서 읽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읽었다고 이거 맞은 것 같다고 해서 일로 훅 넘어가 버리면 내용이 끊겨가지고 이게 맞았나 틀렸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휘 문제는요, 진짜 왕도가 없어요. 얘는 그냥 시간을 투자해서 꼼꼼하게 읽으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 다음에 주로요, 아주 많이 이상한 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충 읽어가면서 이 글에서 하는 말이 이거구나 주제를 파악했을 때요. 그냥 주제하고 정반대가 돼버릴 겁니다. 진술 하나 때문에. 그래서 18분? 30분에 끝났나요? 20분에 끝났나요? 20분이죠? 아차차. 그래서 그냥 말빨리 정리할게요. 얘 30번 문제는요. 옛날 지문이라 29번인데 30번 지문은 3점짜리가 이렇게 3점 쓰여 있으면 오래 걸리겠구나. 어려운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진짜 별거 없어요. 꼼꼼하게 짜게 가면서 읽어야 돼요. 저도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진짜 답이 없어요. 얘는 왕도가 없습니다. 빈칸 추론보다 더 요령이 없어요, 얘는. 그래서 일단 오늘 9번부터 푸시면 되는 건가요? 49부터 숙제가? 네. 그러면 까먹은 여기다 적어놔야겠다. 그러면 오늘이 1월 25일이고 목요일 숙제는 너무 크게 썼다. 49에서 14를 더하면 얼마죠? 63.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문맥 문제는 정말 뭐 꼼꼼하게 읽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시는 동안 문장 분석 꼼꼼하게 해보시고요. 되는 만큼 하세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늘어요. 그 다음에 일과제는 마찬가지로 15개. 각자 꼭 날짜 쓰시고 날짜 표기해 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확인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단어 5, 6, 7인가요? 단어는 25에서 27 이렇게 합시다. 고생들 하셨어요. 표현이 진짜 분위기는 좋아. 솔직히 어떤 번보다 우리가 분위기 제일 좋지. 야, 나 방금 끝났잖아. 끝났어? 내가 그 AT에서 손질한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셉이 틀려버렸어. 쌤이 분위기를 내려라. 아니지. 훨씬 원래 자기 좀 풀어줘야 되지. 나도 떠들자는 건 수학이야, 수학. 뭐라면 그렇지 진짜. 그래, 그거 그거는 순서 무슨가. 쌤 똑같았구나. 동의야. 시동이 볼때 가면 시동이 쌤한테 말했어. 응. 왜? 너 말고. 뭘 말해? 하윤이. 내가 그러니까 너무 세요, 너 아니야. 에라 그건 안 돼. 야, 이 씨발 새끼야, 제발. 이게 원이잖아.
아니, 실수자, 야, 영장 다 뜯어져 있었네. 니가 뜯었으니까 병신아. 아니, 이렇게 넘겼는데 뜯어졌어. 나 지하철 내려갔더니. 아, 씨발. 야, 어차피 그거 없잖아. 픽을 해, 이제. 이거는 내가 픽을. 아니야. 회원으로 주정됐어. 아, 했어, 이씨. 진짜 그 사람아, 씨발, 이제 빨리 나. 써야 되라고. 이거랑 너 내려와, 빨리 회원으로. 너 새끼 내가 꼭 내려가려고? 하! 지하철 같이 내려가도 돼? 내려가야 돼? 잠깐 내려가다 내가 좀 찍어야 돼. 공만아, 너 혹시 재신이? 싫어? 잘 알았어. 공원이는 뭐 기대에 저버리지 않냐. 제시험 중요들 아니야. 그렇지. 너 지금 내려가. 내려가면 항상 있거든. 쓸어갔어. 야, 세영아. 나 근데 오늘 진짜 와, 기가 귀찮아. 봤어? 나 오늘도 만났는데. 나 이번에 한 번도 안 만났어. 일주일 동안. 나는 미치겠다. 만날 것 같으면 계단으로 가야지. 그때 머리를 길었어. 그러니까 빨리 표현해. 내려가기 그렇지 않은데 또 이러고서 되게 불편하고. 아니, 이게 오늘 필요가 없잖아. 너 집에 스테이플러가 없어? 없어. 있잖아. 가위밖에 없어. 가위가 어떡하면 존나 많아. 네, 가위가 보면 그거 자르고 씨발. 이거 무슨 얘기야? 너 말을 같이 여기 가위선이네, 가위선. 그렇구나. 뭐야, 어떻게 했어? 이걸 다 주면 되겠다, 이제. 아니, 뭐야? 다른 거지, 다른 거요? 네. 제본하고. 제본? 너 눈던다. 내 제본기가 있어. 제본이 뭐야? 제본기는 또 뭐야? 이게 좀 너 말한 거야, 너. 너 머리야. 지야, 진짜. 머리가 진짜 빙스팅 똑같은 거안 자르니. 그래서 다음 달에 피하고. 평소에. 거짓말로 뭐. 하마할 거야. 누가? 하람이. 어느 정도로? 진짜 윤석이 쪽으로? 장인만 되지 말래. 야, 너 그거에 하나 선물했잖아? 이거 말고 하람아 그 뭐냐 펌 있잖아 펌. 내가 진짜 진심으로 요즘 그 뭐냐 히피펌에 히피펌. 아니 시스루 펌이 진짜 히피펌에 히피펌. 진짜 잘생겨주려면 시스루 펌에 다운펌하고 누구야? 그냥 딱 미용사 선생님한테 딱 가서 저는 시스루 펌이랑 가운펌 네, 하게 시스펌 할게. 하기 너무 짧아. 아니 좀 기른 다음에 지금 존나 짧아졌어라. 뭔가 좀 기른 다음에 시스루 펌이랑 그 뭐냐 그걸 하는 거야. 맞다. 다운펌을 하는. 쌤, 죄송해요. 쌤, 저 책을 두고 왔어요. 뭘 주고 와요? 책이요? 네. 연습해서 복사해달래요. 알았어요. 아니 왜 제가 복사해달라고 했을 때는 막 욕하면서 가져다 주고. 선생님! 얘는 어차피 너네 단어 시험 보는 동안 시간이 있잖아. 나는 이거는 수업을 하면 파일을 꺼내니까 한 얘기고. 난 비원 에이스니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 특히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타이밍 때문이에요. 타이밍. 그리고 삐언 영화는 에이스가 없어. 아니야, 근데 하윤이가 에이스는 맞긴 해요. 수업 시작했네.